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제14강 프로젝트 사례를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 3월 달에 그 유치원 또 어린이집의 그 토픽이 이제 사실은 다른 거를 참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그 교육 과정이 초등학교는 또 학교로 돼 있고 또 우리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나누어 있어서 여기 이제 주제는 우리가 이제 유치원 뭐 어린이집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린이집 뭐 유치원 1단계만 이번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대상 연령을 만 이제 5세로 했고요. 자, 1단계 수행은 글로벌 리더 어린이집의 거, 또 2단계는 다소수 어린이집 걸 했는데, 자, 1단계에서 이제 이 내용은 교육 과정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젝트 1단계는 프로젝트의 그 모든 진행 단계가 딱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넘버링 된 것처럼 그래요. 뭐 제일 처음에 주제 선정 이유 나오고 이전 경험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나오고 유목화 나오고 웹 그리고 질문 목록, 뭐 자문 목록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교육 과정을 여기 이제 넣는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할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 교육계획안하고 이제 통합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는 주제를 했을 때 왜 이 주제를 선정을 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앞에서 우리 공부했을 때 주제 선정 이후에는 뭐 발단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고 또 재료 뭐 자료 이런 거를 이제 찾게 용이해야 되고 또 교육과정과 통합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뭐 어린이집 우리 유치원 이렇게 주제를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왜 이 주제를 선정해야 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신학기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이 이제 시작되면서 진급생들도 있고 새로 입학하는 이제 아이들이 있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생활과 이제 호기심, 기대 뭐 이런 것을 가지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뭐 또 처음 오는 애들은 또 환경에 대한 불안감, 긴장감을 갖고 또 이제 뭐 개인별로 이제 다 다르죠. 또 유치원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흥미 영역 이제 활동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누리 과정의 그 영역별 통합 활동을 한번 이제 해보고 유치원 어린이집이 즐거운 곳이고 흥미로운 곳이고 또 편안한 곳이라는 인식을 줘서 아이들 환경에 잘 적응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이제 이 주제를 선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는 주제를 하면서 이제 유아들이 대소 그룹 활동도 할 수 있고 흥미 영역별 자율선택 활동도 하고 또 원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가정과 이제 이 원가 이 또 부모님들과 이제 이 연계 학습이 잘 이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뭐 이제 그런 뭐 기대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 선정 이유는 쓰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전 경험 나누기가 나오는데, 자, 유아들의 이제 이전 경험은 뭐 순서는 없어요. 아이가 발표한 대로 이제 하면 되잖아요. 아이 이름 쓰고 이제 땡땡하고 아이가 쭉 이야기한 거를 쓰는데, 자, 여기는 선생님이 여기서 얼른 이제 찾아내셔야 돼요. 이전 경험 나누기 할 때 질문 목록을 뭐를 할 건가 선생님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자, 보니까 추가원이라는 애는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어, 한복 치마를 만져봤던 기억이 나요. 이제 한복 치마를 만져봤던 왜 유치원 행사할 때 이제 한복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유치원 입학식 때 뭐 어떤 옷을 입나요? 이런 게 이제 질문 목록이 되겠죠. 또 미술 영역에서 친구들과 색종이와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기를 해봤어요. 뭐 이제 이런 일상적인 그건데 해봤어요, 했어요, 뭐 경험을 쓸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한 만 5세가 되면 이러는 거죠. 친구들과 교실에서 불렁놀이를 하며 놀았는데
뭐 이 블록이 어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전 경험이 좋은 경험이죠. 왜냐하면 했어 이거는요 만 3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했는데 내 느낌이 어땠다든지 했는데 뭐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거를 쓰면은 훨씬 더 아이가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다른 아이들도 이제 그 아이가 발표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 경험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니까 더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해서 이 경험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표상의 방법이니까요. 거의 다 했어요, 왔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이전 경험은 어,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게 이제 덧붙여지면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이 경험했는 것들 애들을 쭉 보면서 뭘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질문 목록. 어,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교실에서 블록놀이 하면 놀았어요. 그러면 어, 이제 블록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은 뭐 어느 곳인가요? 이런 것들이 다 질문 목록이 되는 거죠.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블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블록놀이는 언제 하는 거냐고 이런 것도 질문 목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쭉 이전 경험을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독특한 생각을 하네. 남다른 경험을 한 아이. 이런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술래잡기 하면 놀았어요. 이제 이게 아니고 술래잡기 놀이를 이제 했는데 뭐 그때 이제 뭐 자기가 술래를 잡혔다든지 뭐 규칙을 어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면 더 재밌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한 아이들을 선생님이 이제 찾아내서 이 이전 경험을 이제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김밀려는 아이가 친구들과 감농장에서 감을 따서 먹었어요. 살 까는 행동도 했어요. 근데 이게 살 까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도 이제 좀 기록을 해서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전 경험 나누기 이제 하는 이 활동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앞에 나와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전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전 경험 했던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상을 해주는 거죠. 자, 사진도 선생님이 거기다가 다큐멘테이션을 해갖고 아이들이 이전 경험했는 것을 이렇게 써주면 좋아요. 자, 친구들과 교실에서 블록놀이 하며 놀았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아이가 했는지 선생님이 여기 그림에 이제 이름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다 기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미술 영역에서 친구들과 색종이와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기를 했어요. 이게 이전 경험의 그 활동들을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전 경험했는 것을 쭉 정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표상하는 거잖아요. 또 이것을 극놀이로 표상을 할 수 있죠. 또 뭘로 표상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은 뭐 수학적인 표현보다는 언어적인 활동이 많고 이제 놀이로 표현하고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1단계에서는 거의 다 이제 많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전 경험 나누기 활동한 것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유아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브레인스토밍은 정답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경험, 아이들이 그 주제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그러면 생각나는 거, 그러면 뭐 재밌었던 일, 어떤 행사를 했는지, 뭐 어떤 간식을 먹었는지, 선생님은 계속 오감각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유치원에 대해서 자극을 주면 되는 거.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선 것들을 쫙쫙 이렇게 순서 짓지 말고 정리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들이 크면 연령이 많을수록 이 브레인스토밍은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연령이 어릴수록 적게 나오는 거죠. 자, 그때 선생님은 계속 아이들이 그 작년에 했던 행사들, 뭐 흥미연령에 있는 장난감들, 뭐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것들,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자극을 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생각났다 그러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유목화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브레인스토밍 했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유목을 만들잖아요.
상위 유목과 하위 유목으로 나누어지죠. 자, 어린이집의 느낌 이러니까 재밌다, 신난다, 좋아요, 따뜻해요, 즐거워요, 슬퍼요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느낌이 전혀 이제 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유머카를 하다가 우리 느낌에 대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빨간 글씨로 넣은 거예요. 추가된 아이디어들은. 그럼 어린이집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쭉 사람들 쓰임을 다 쓸 거예요. 우리 반에 있는 물건을 쭉 하니까 물건이 저렇게 많았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물건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놀잇감에 대한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물건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오는 방법을 보니까 뭐 차로 오고 엄마 아빠가 데려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쭉 정리를 하시면 되고 어린이집 행사는 저런 행사를 했어요. 또 바깥놀이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바깥놀이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동대문 놀이 뭔가 꽃이 피었습니다. 뭐 수도가 뭐 이런 놀이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아이디어 나온 거니까 그 외에 이제 활동이 있는 게 더 있으면 더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집에서 이제 음식인데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먹는 그 뭐 유치원에서 먹는 음식이 아주 길게 많이 나옵니다. 간식 먹었던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것도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간식으로 하고 하나는 주식으로 해서 주식에서 이제 반찬 쭉 나온 거 밥하고 반찬하고 이제 간식에서 뭐 과일이라든지 그 스낵으로 나온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하루가 이제 자유선택 활동부터 이제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다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목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 이제 시설을 보니까 시설도 있고 이제 기계도 있어 뭐 기계도 있고 도구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흥미 영역을 저렇게 넣고 그다음에 동화, 동시, 동요 뭐 이제 속담은 사실은 선생님이 그 하는 것은 자원 목록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교사 유목하에는 이게 이제 뭐 아주 필요하죠. 근데 아이들도 이제 그 어린이집에 관한 그런 뭐 동화나 이제 이런 게 아는 게 있으면 이제 이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훨씬 더 이게 유목이 커지죠. 그럼 유목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목이 커지면 웹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위 유목학, 하위 유목 나눠서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유목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는요, 아이들이 참 진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이게 프로젝트 주제를 수행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다음번에 주최할 때 아이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주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정말 떠들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잘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제망을 만들었어요. 주제망을 이렇게 해봤더니 아까 나왔던 그 상위 유목에서 자, 많이 이렇게 주제가 나온 것은 자, 위로 또 좌우로 이렇게 대칭이 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이제 이쁘게, 웹이 이쁘게 될 수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막 활동하는 것도 이제, 웹을 이제 저렇게 짜봤는데, 그 개별적으로 짤 수도 있지만 저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짜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사진을 남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질문 목록을 이제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 이렇게 했는 걸 보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볼 거 하고 또 원장 원감 선생님한테 물어볼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볼 거는 나중에 2단계에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고 또 원장님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는 또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7번째는 자원 목록표입니다. 이 자원 목록은 1차적인 자원과 또 밑에 2차적인 자원으로 나누어지는데 1차적인 자원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실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 직접 볼 수 있잖아요. 또 현장 견학 장소 거기서 직접 보는 거는 무조건 1차원적 자원입니다. 자, 이게 정리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적 자원에서는 정보를 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과 관련된 이런 책들 어디 출판사에서 뭐 누가 만들었는지 또 어린이집 자체의 거면 또 자체 거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동화책, 또 뭐 그림, 팜플렛 뭐 다 좋습니다. 사진 다 좋고요. 그림 자료, 또 명화, 속담 이런 시각적 자료도 좋고 청각적인 자료, 동영상, 또 음악 감상, 동요, 또 인터넷 자료 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단계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프로젝트 전시 1단계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순서는 있습니다. 공식처럼 순서가 있는데 뭐 물론 질문 목록을 앞에 가져갈 수 있고 뭐 자원 목록을 뭐 이제 앞에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질문 목록까지 다 하고 나면 이 프로젝트 이제 1단계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주제든지 간에 주제 선정 이유, 선정을 했던 이유, 그 다음에 이전 경험 나누기 했던 거,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했던 거, 아이들 생각을 다 볼 수 있던 이 브레인스토밍, 또 유목화, 또 유목화를 그대로 외부로 이제 가져온 거, 그 다음에 자원 목록 만들고 질문 목록까지 7개가 1단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는 주제를 했을 때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생각에 따라서 다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절대 정답이 없고 아이들 경험과 또 얼마나 그 풍부한 뭐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험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경험에 따라 갖고 프로젝트는 다 다르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단계는 교육 과정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1단계는 프로젝트의 그 단계대로 그 이론대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앞에 프로젝트 1단계에서 했던 그 교육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숙지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랑 같이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주제는 뭐 선생님이면 누구든지 원에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처음 교사를 맡았을 때라도 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 유아가 돼서 이 주제를 한번 직접 수행해보고 또 교사에 이제 이 주제를 갖고 있다가 또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면 또 비교도 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